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빅뉴스 시간입니다.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저희 오늘 어떤 뉴스 다뤄볼까요? 첫 번째 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 쪽에서 네.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3천만 원대 소형 전기차를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사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키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추고 뭐 네네. 크기도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저도 나중에 면허만 딴다면 네. 한번 사볼 만한데요. 네, 그렇죠. 테슬라도 결국은 종합 자동차 메이커를 꿈꾸는 거죠. 전기차로 네. 인해서. 그럼 종합 자동차 메이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소형차부터 쉽게 얘기해서 좀 럭셔리한 자동차까지 모든 걸 갖고 가는 그런 네.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테슬라는 쉽게 얘기해서 좀 작은 차, 좀 저렴한 차가 상대적으로 없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네.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를 보면 아반떼급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관한 방향이고요.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베를린에 그 공장에 방문했었는데 네. 거기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그거를 바로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 기사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 말을 하면 정확히 보면 유로 단위로 25,000 유로입니다. 네. 25,000 유로를 달러 기준으로 하면 25,800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거를 그대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4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일단은 좀 저렴한 자동차를 네. 만들겠다고 얘기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테슬라에서 티저로 공개한 적이 있는데 딱 이게 다입니다. 물론 많은 여러분들 찾으면 이미지 찾을 수 있지만 그건 네. 상상 속의 이미지고요. 이게 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멕시코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좀 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그리고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멕시코보다는 베를린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일부 보도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결론은 뭐냐면 테슬라가 이렇게 이 소형 전기차 이것도 가격도 아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면 물론 국가별로 다 보조금 다르지만 네. 이 3,400만 원대에서 보조금들을 받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2천만 원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면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 때문에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는 엄청나게 손실을 나고 있다는 네. 걸 이번 실적선언에도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역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테슬라의 경쟁은 더욱더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관심 있다 그러면 테슬라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역시나 탑은 테슬라다. 네네네. 탑픽도 테슬라다라는 부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네. 오늘 일라일릴리 뉴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일라일릴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네. 이쪽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 이거를 잊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도 뭔가 좀 성과를 낸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라이 릴레는 요즘 보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올랐어요. 결국은 이 진짜. 모든 것이 처음에 당뇨로 출발했지만 비만 치료제로 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네.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일라이 릴레는 돈을 이렇게 번 적이 없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시장에 간 거죠. 뭐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네. 이런 모든 질병에 있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그렇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면 이 오늘 화면에 보이는 분이 지금 그 일라이 릴리의 소위 우리가 CEO, COO 많이 들어봤지만 이분은 CSO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이라든가 이런 의료 쪽의 담당 임원이에요. 이분이 박사인데 네. 이분이 이제 마케더치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 나왔는데 결국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의 이제 그동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이제 약간 요인이 있는 분들 약간 그런 증상이 있지만 유전적으로 아직 발병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 약을 투여하고 또 일부 걸린 분들 투여를 했더니 상당히 지연되거나 발병이 안 됐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FDA에서 다 승인 난 적이 없는데 관련된
중요한 어떤 단계들이 조만간 한번 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네.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진짜 꿈 같은 얘기잖아요. 커밍 순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네. 코너만 돌아서면 바로 결과 나올 네.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먼 얘기고 아직까지 이게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기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이런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결국 당뇨 그리고 비만에 이어서 지금 알츠하이머까지 노리고 있는 기업이 일라일리다. 물론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보통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보통 분들은 쉽지 않지만 이런 분들은 좀 꾸준하게 관심 있는 분 좀 더 스타드하셔갖고 보셔야 되고요.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단기간의 주가의 무브먼트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라일리에 대한 대응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이제 한국 증시에서 내년 6월 말까지죠. 공매도 전격 금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쭉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하루 만에 그 기세가 딱 꺾여버리더라고요. 상승분 대부분 반납해서 이틀 사이에 급등락, 변동성이 네네.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주의할 부분이 있겠는데 저는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한국에 지금 최근에 무쇠된 것은 불법 공매도, 불법으로 한 거는 불법 자체잖아요. 네. 불법 자체는 범법 행위니까 그건 그렇죠. 처벌받으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맞아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공매도 놀이터다. 네, 뭐 할 수 있는데 네. 개인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하려 그러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는데 한국은 일부 사람들에만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에 열려 있어 갖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였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네. 인정하고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매도 때문에 무슨 불법이고 뭐고 간에 공매도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이 올해 더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요일 날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네. 지상파 뉴스에 딱 보는데 최근 7월 이후에 미국 주시장이 5% 떨어질 때 한국 주식이 10%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 기자가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때문에 더 약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제가 봤을 땐 불법 공매도는 분명 문제는 있지만 진실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뉴스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실적 나온 다음에 그리고 조그만 경제 뉴스도 아니고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네. 상반기 코스피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이익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어찌 됐건 네. 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건 어찌 됐건 간에 상반기 이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걸 MSCI 똑같은 기준에 MSCI 한국이나 이런 거 보면 MSCI 한국에 보면 2023년의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 전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고 분명 2024년은 상당히 회복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제 아직 안 가본 미래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당히 지금 이익 전망이 하향돼 왔고 상반기 특히 절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게 팩트다. 여러분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없어도 된다고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드리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해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냐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뒷받침되는 투명한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 엄청 등락하지만 오늘 방송하는 오늘 현재요. 저희가 수요일 날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누구나 다 쓰시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맞아요. 8거래일 연속 올랐죠. 그게 바로 미국 주시장의 힘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도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정책도 꾸준하고 가시성도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투명한 정책과 그리고 꾸준한 이익의 증가가 있다면 네. 종목들 올라갈 수 있고 그 종목들 바탕으로 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네. 어땠어요? 미국은 이 3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네. 50%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한 2에서 3% 정도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났었는데요. 이번 현재 진행되는 건 3분기예요. 한 3.7에서 3.9% 이익이 전망할 거라 보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이익 전망 보면 S&P 500 기준 보면요. 네. 주당 이익이 한 241달러 정도 나옵니다. 향후 12개월. 그러면서 사상 최고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3분기만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지난 주말까지 약 8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82%. 그러니까 10개 중에 8개 이상은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네. 10개 중에 6개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미소비재 아마존 같은 게 들어갑니다. 테슬라? 예, 네. 그런 거 들어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금융, IT 등이 기대 이상의 이익 전망을 높은 전망에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헬스케어나 그리고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익 증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이익 증가율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3.7로 전망되고 있고요. 결국 발표가 다 되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가 분기별로 이익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4분기에는 올해 4분기 대비 한 16% 정도. 그래서 연간으로 보더라도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S&P 500의 주당 순이익은 지금 241달러로 사상 최대가 나옵니다. 특히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7.8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현재요. 17.8배는 5년 평균 18.7배보다 낮고 10년 평균 17.5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사이에 있네요. 네. 주식시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이익 전망이 조금씩 올라가고요. 네. 또 하나 그걸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결국 금리 변수거든요. 금리 5% 넘었던 것이 오늘 4.57, 4.6 이하로 내려오면 그만큼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익이 증가하는데 밸류에이션 금리도 낮아진다? 그럼 밸류에이션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익이 증가하는데 금리는 내려가고 네. 그러면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그게 네. 또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측면도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3분기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 깜짝 실적을 냈던 기업 5가지 또 가지고 오셨던데요. 네, 3분기에 이번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깜짝 실적이 나온 것들은 에어비앤비라든가 인텔, 인슐렛, 올스테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부터 해서 국내 공매도 금지 이슈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가 네.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앞으로도 뉴스들 많이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또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